비유와 상징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이 시에 말하는 이와 주변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말하는 이가 무엇을 보거나 듣고 경험했는지 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을 찾으면 됩니다. 1번. 말하는 이는 내적 갈등, 고민하고 있다. 이연에서 동전 하나 놓아줄까 망설이다 라는 말 있으니까 맞고요. 2번. 나뭇잎 사이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다. 이련에 나와 있는 얘긴데요. 아저씨의 손이 텅 비어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이 나뭇잎들의 손과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가 직접 겪은 일이 아니죠. 1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말하는 이는 지하철 계단을 지나가고 있다. 지하철 계단에 거지 아저씨가 엎드려 있다. 이련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고요. 5번. 아무도 거지 아저씨를 도와주지 않고 있다. 이련에서 아저씨의 손이 텅 비어 있었다 라는 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 기억과 같은 비유법을 사용한 문장을 2개 고르래요. 일단 비유는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다른 것으로 빗대어서 말하는 겁니다. 사랑은 수행평가다. 왜? 매일매일 하는 거니까 힘드니까. A는 B. 사랑을 수행평가에다가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비유법은요. 모양에 따라서 좀 다르게 구분을 해요. A는 B. 사랑은 수행평가다 라고 하면 은유법이라고 하고 사랑은 수행평가처럼 힘들다. 뭐뭐처럼 뭐뭐같이 이런 말을 사용하면 직유법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사람이 아닌 사물이나 동물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경우에는 의인법이라고 합니다. 박두수대의 처음 안일 이 시에서는요. 직유법과 의인법 두 가지가 쓰였어요. 1번 볼게요.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A는 B, 은유법이고요. 2번 해님을 보고 방긋 웃는 꽃. 꽃이 사람처럼 웃는데요. 의인법이죠. 3번 누나의 얼굴은 해바라기 얼굴. A는 B, 은유법이고요. 4번 청살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 마라. 수의 간다. 쉽게 간다고 자랑하지 마라. 뭐 이런 뜻이고요. 벽계수는 한자 말인데요. 사람 이름이기도 하고 풀은 지냇물이다 라는 뜻도 있어요. 한 단어가 두 개의 뜻을 모두 가지고 있을 때 중의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고 5번 솜사탕처럼 부풀어 오른 구름 한 자락. 구름이 뭉게뭉게 부풀었는데 그 모양이 솜사탕 같다. 뭐뭐처럼 직유법이지요. 2번의 정답은 2번, 5번 두 개입니다. 3번 이련에서 말하는 이가 거지 아저씨를 보고 느낀 감정을 맞추는 문제입니다. 이련에서 말하는 이는 거지 아저씨가 맨바닥에 엎드려 있고요. 손을 내밀고 있지만 텅 비어있는 빈손을 보게 됩니다. 이연에 보면 동전 하나 놓아줄까 망설이다 그냥 지나갔다고 되어 있죠. 3번의 정답은 3번 아저씨의 처지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4번 이 시에 말하는 이가 마음속으로 갈등, 고민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을 찾아 쓰래요. 정답은 망설이다, 망설이다입니다. 2번 반복하고 있으니까 중요하다,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5번 말하는 이의 심리를 알맞게 짝지은 것을 고르래요. 일단 정답은 4번입니다. 이연에서 망설이다, 망설이다. 그 다음 사면에 가면 집에 와서야 가슴이 비어 있음을 알았다. 아, 내가 망설이지 말고 아저씨한테 동전 하나 놓아 드릴 걸 후회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연에서 마음을 잘라준다는 것은 마음을 나눈다. 즉 아저씨를 돕는 일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참 어렵구나를 깨달은 거죠. 5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6번 이 시에서 말하는 이가 니은 가슴이 비어 있음을 알았다. 거지 아저씨의 손처럼 이라고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죠. 정답은 2번입니다. 아저씨를 돕지 않고 지나친 것이 후회됐기 때문이죠. 7번 이 시의 제목은 처음 안 일인데요. 처음 안 것이 무엇인지 찾아 써봐라 뭐 이런 겁니다. 마지막 연에서 찾을 수 있었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윤동주의 새로운 길이라는 시인데요. 우선 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의 운율을 보면
일연과 오연이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하는 구절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지요. 우리는 반복되면 중요해서 얘기하는 거구나, 강조한다는 거 알 수 있고 반복을 통해서 운율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과 끝이 같은 경우를요, 머리수, 꼬리미, 상관 있다 라고 해서 수미상관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이 시에서는 일연을 보면 어디를 뭐뭐 해서 어디로 라는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죠. 이연에서는요, 뭐뭐하고 뭐뭐도 뭐뭐하고 나의 길, 새로운 길, 이렇게 길이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사면에서는 무엇이 또는 뭐뭐가 뭐뭐하고 뭐뭐가 뭐뭐하고 이런 비슷한 구조가 반복돼서 운율을 만들고 있습니다. 내용 한번 보죠. 일연,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내와 고개는 내가 건너야 하고 넘어야 하는 것이죠. 장애물을 넘다. 그래서 내와 고개는 나의 장애물을 의미하고요. 숲으로, 마을로. 나는 간다는 의미죠. 그래서 숲과 마을은 내가 도착할 곳, 내가 갈 목적지, 이상향, 희망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연에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제도 오늘도, 또 사연에 보면 내일도 나는 갈 겁니다. 늘 사는 것. 이 길은 인생을 의미하는 것인데 새로운 길이다. 늘 반복되지만 나는 이 길, 인생이 새롭다. 새로운 마음으로 살겠다라는 것이 이 시의 내용입니다. 사면에 보면 내가 가는 길에는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인다. 즉 내 삶에는 이렇게 다양한 존재들이 있고 내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존재들을 만난다라는 의미가 있는 시입니다. 8번 볼게요. 첫 연과 마지막 연을 반복했다. 수미상관을 한 이유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정답은 3번입니다. 시각적 심상은 말 그대로 이미지, 어떤 마음속에 어떤 그림 그리듯이 무언가를 상상해 보라는 거죠. 다만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표현하는 것이 시각적 심상인데 수미상관이라는 것은 같은 말이 반복된다는 의미, 첫 연과 마지막 연에서 반복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심상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8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반복했기 때문에 보기 1번 운율이 만들어지고 또 같은 말이 반복되지요. 아직 뭔가 이렇게 가시지 않고 남아있는 어떤 느낌, 여운을 만들기도 합니다. 또 4번에서 삶이 계속됨을 강조하고 있고 시의 구조가 안정적이다. 처음과 끝이 같기 때문입니다. 자, 9번입니다. 이 시의 말하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1번, 말하는 이는 항상 새로운 길을 걷고 있지요. 사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갈 거니까요. 2번, 인생에서 반갑고 즐거운 일을 만나곤 한다. 길에서 내가 만나는 것, 사면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3번, 말하는 이는 길에서 장애물을 만나기도 합니다. 일연과 오연에서 내를 건너고 고개를 넘는다 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습니다. 4번, 꿋꿋하게 새로운 길을 걷겠다. 새로운 길라는 표현에서 사연에서 확인할 수 있고 5번, 매일 새로운 길을 가야 하는 상황은 나와 있지만 힘들어 버거워하지는 않지요. 나는 늘 새로운 길을 간다라고 했으니까요. 9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10번, 이 시에서 인생을 살다가 만나는 고난, 힘듦을 상징하는 시어를 모두 찾아 쓰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내와 고개 두 단어입니다. 11번, 일연의 내용이 상징하는 바를 서술하시오. 답은 대략 이렇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겪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평화로운 곳을 향해 나간다는 뜻이다. 이 시에서는 길은 인생을 의미하고 내와 고개는 나의 장애물, 힘듦을 상징하고 숲과 마을은 내가 갈 곳, 어떤 평화로운 곳, 이상향을 의미하는구나. 왜 그럴까? 공통점을 좀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12번, 상징법이 사용된 문장을 고르래요. 상징.
눈에 보이지 않아요. 느낄 수 없어요. 좀 추상적이죠? 근데 이것을 눈에 보이건 만지건 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시에서는 길을 인생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반대로 말했네요. 인생을 길이라고 표현을 했죠. 1번입니다. 내 마음은 호수다. 마음은 볼 수 없어요. 그런데 크고 넓은 물로 가득 찬 호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A는 비의 모양이니까 은유법을 사용하고 있네요. 2번,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아우성은 와 소리를 내서 이렇게 크게 지르는 건데 소리가 없다. 그럼 아우성이라는 것하고 의미가 맞지 않지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모순이라고 합니다. 3번,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꽃이 내 누님 같다. 뭐뭐처럼 뭐뭐같이라는 표현을 쓴 직유이고요. 4번, 돌담의 속삭이는 햇발같이. 역시 같이라는 말을 쓴 직유법입니다. 5번,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밤하늘, 어두운 밤하늘을 반짝반짝 비춰준다는 점에서 별은 힘듦을 이겨내는 어떤 희망을 나타내는 상징이고요. 바람은 지금 이 별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희망을 흔들고 있는 것. 그래서 시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12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비유와 상징은 좀 살짝 다른 것이죠. 상징은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라고 했습니다. 은유, 직유 이런 것은 비유에 해당이 되죠. 마지막 13번입니다. 이 시의 주제로 알맞은 것을 골라라. 주제를 고르라고 하면 보기에 있는 것 중에 시 전체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고르면 됩니다. 정답은 5번이지요. 2연과 4연을 보면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또 내일도 갈 해서 내 삶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길은 늘 새로운 길이죠. 새로운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의지를 말하고자 하는 시다. 13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이상입니다.